자, 오늘은 6차시입니다. 소단원이 바뀌었죠. 토양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교과서 164쪽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토양의 중요성을 알고 토양 관리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토양 중요하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땅이죠. 땅을 사나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토양 오염의 원인과 영향을 알고 정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양의 중요성을 보면 이 토양의 구성은 보면 그 암석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흙 입자와 유기물로 구성이 되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표토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심토층, 모질물, 기반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세울 때는 요 기반암까지 파고 내려가야 되죠. 거기에 이제 기둥을 박아야지 이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반암이 없는 곳이나 그런 곳은 이제 높은 건물을 못 짓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주도가 그렇다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옛날에 그 부동산 사기가 많았지. 기반암이 없어가지고 이제 건물을 못 짓는 데인데 막 이제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뭐 계속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생태학 환경 시간이죠. 자, 토양의 역할은 이제 생명체의 서식지, 이게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제 식량과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요. 그리고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생태계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토양의 생성 과정을 보면 이제 암석이 비, 바람, 그리고 기온 변화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서 이제 흙입자로 변하면서 토양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토양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오염이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의 정의는 유해 물질이 토양에 축적되어 생물과 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쓰는 세제, 이게 이제 토양 오염의 또 큰 원인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세탁기 세제 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씻을 때 쓰는 비누 이런 것들도 다 세제고요. 저기는 뭐 재밌는 거 보고 있네요. 뭐가 아니야? 시계 봤어? 아이패드 시계를 보네요. 시계는 아이패드죠. 아이패드를 거울로 파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봤다고.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시계가 고장 날 땐 아이패드죠. 자, 세제. 제가 원래 뒤끝이 강합니다. 난 이제 등기부 적을 때 그 학급 명령표 이렇게 사진 명령표 딱 뽑아놓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막 미안하다. 생기부로 협박한 거 맞아요. 시클났다. 이런 지금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몰라. 아무도 안 보니까. 그게 습관인 것 같아. 이거는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올리고 있지? 뭐 이건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 세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그 화학 물질이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가 안 됩니다. 분해가 안 되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분해 안 된 상태로 이제 토양에 축적이 되어서 계속 오염을 가중화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산업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생물체에 축적되어서 독성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리를 안 하고 내보내면 이제 토양을 크게 오염시키고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약과 화학 비료도 토양 오염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제하고 마찬가지죠. 이제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분해 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농약과 비료는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이 토양이 산성화되면 이제
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요. 그다음 생태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잔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과 화학 비료뿐만 아니라 산성비 자체가 또 토양을 산성화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주로 결국에는 이제 화학 물질 때문이다.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런 토양이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 보면 이렇게 농약을 뿌리고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농사를 조그맣게 지어봤는데요. 예전에 학교에 텃밭이 있어가지고 와 벌레 진짜 많더라고. 특히 그 케일류가 벌레가 되게 많이 먹고요. 상추가 쉬운 게 상추는 벌레도 맛이 없나 봐.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상추는 진짜 친환경 상추가 많아. 이게 약을 굳이 안 뿌려도 이게 벌레가 잘 안 먹어가지고 괜찮던데. 근데 이제 케일류들이 보니까 벌레들이 맛있어서 잘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벌레 좀 먹어도 그냥 재미로 농사 짓고 하는 거니까 우리 먹을 거니까 그냥 놔두는데 상품으로 팔 거면은 그 벌레 먹어가지고 구멍 뚫리고 하면 사람들 안 사갈 거 아니야. 친환경이라고 막 사가고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 여기 그 프린트엔 적지 않았는데 또 그 쓰레기 매립에 의해서도 역시 토양 오염이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럼 야왜 이래 또 또 말 안 듣네 이거. 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럼 토양 유실에 의해서도 이제 토양 오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빗물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땅이 이렇게 휩쓸려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토양 유실의 정의는 토양의 입자가 물이나 바람에 의해 주로 그 강수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비가 내리면은 이제 토양이 휩쓸려 나가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산림 벌채, 그러니까 민둥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토양이 잘 안 휩쓸려 내려가는데 식물이 많이 없고 이러면은 이제 그 경사진 곳에 중력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면 더 무거워지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쓸려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화로 인한 이제 각종 건설 공사에 의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식물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집중호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영향으로는 이제 비옥한 표토층이 사라져서 휩쓸려 나가는 게 결국에 맨 위에 있는 층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토층이 가장 비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양 자체의 비옥도와 이제 수분 저장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계와 농업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오염과 토양 유실에 의해서 이제 토양이 망가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관리 방법 중에서 이제 오염 예방을 먼저 보면 이제 폐기물을 관리해서 생활 및 산업 폐기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그냥 막 버리는 것보다는 처리해서 버리거나 분리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농약과 비료의 적절한 사용,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런 농약의 사용 대신에 유기농법을 택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유기농법 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오리농법. 오리가 이제 그 유해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리를 잡아먹고요. 뭐 그런 거 일석이조죠. 농사도 잘 짓고 오리고기도 먹고 이렇게 되겠고요. 너무 잔인하나? 네, 우렁이 농법. 우렁이도 맛있잖아요. 근데 우렁이가 또 약간 이 해충들을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제 농약도 좀 덜 쓰고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도 또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친환경 이런 마크를 달면은 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오염의 정화 방법으로 이제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흘려 보내서, 사실 이거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나죠. 비가 내리면 요 일이 일어나죠. 염분 등 오염 물질을 씻어내는 희석법이 있습니다. 희석법. 그래서 이제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럼 상성화된 토양도 조금 이제 산성 정도가 약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새로 깨끗한 흑을 교체하는 방법. 요거를 객토라고 합니다. 객토. 아주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냥 오염된 토양을 파가지고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깨끗한 흙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네. 일단 넘어가서 일단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저 수질 관리할 때도 비슷했는데, 공기 주입의 주 역할은 결국에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 잘 번식해서 이 미생물로부터 이제 유해 물질을 분해하게끔 하는, 미생물을 부려먹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질 관리할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토양도 이제 공기를 주입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게 그 땅에 좋다라고 하는 게, 지렁이가 이제 돌아다니면 그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통로 사이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서 토양에 있는 우리한테 어째 보면은 좋은 그런 미생물들이 자라나가지고 번식을 해서 땅 속에 있는 유해 물질을 이제 제거하고 분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렁이도 아마 그 친환경 농법 이런 게 있을 걸, 그걸 풀어갖고 이제 땅 속에 이제 있으면은 이제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람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공기 주입한 거하고 동일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보다는 호기심도가 낮아서 찾아보진 않았던 방법인데요. 이런 거 질문 노트에 적어도 되겠대. 궁금해서 찾아봐가지고 어떤 건지. 식물 이용 보건 기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을 식물을 이용해서 정하는 기술이 있답니다. 와, 그 식물이 중금속을 제거하다니. 그 식물은 먹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떻게 제거하는지 모르는데 또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과학 기술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좀 이런 토양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양 유실도 토양 오염만큼이란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 유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산림 복구, 이제 산림을 복구하고 방풍림을 조성하여, 이제 방풍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람을 막아주는 림, 여기로는 이제 숲을 림자를 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심어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도 땅이 휩쓸려 가잖아요. 이중 작용을 하는 거죠. 뿌리가 땅을 단단하게 붙잡으면서 또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식물을 많이 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가 지어 있으면은 중력에 의해서 이게 휩쓸려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계단식으로 경작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확 휩쓸려 나갈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단식 경작을 통해서 물에 의한 침식, 물이 흐르면서 침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이면은 얘가 고여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침식을 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작물을 번갈아 재배하면서 비료 사용을 줄이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윤작도 있고요. 윤작, 그리고 사이짓기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교과서 보면은 그 설명이 있던데요. 적었나? 네. 요 윤작은 여러 가지 농물을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농작물에 병충해 특화된 이제 병충
벌레나 이렇게 해충들이 있다라고 하면 비라는 작물로 바꾸면은 걔네들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서 하면 이제 해충이 장기적으로 계속 번식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이짓기는 뭐냐면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항이나 포기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사이짓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 병충해를 뭐 이렇게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데 좀 뭐 그게 있나 봐요. 왜 그런지 이건 난 모르겠네. 왜 그럴까? 이 토양 유실을 막는 거니까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것도 뭐 땅을 단단히 잡아서 그러나? 야 이건 이해가 안 된다.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에 법적 규제를 통해서 토양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그리고 토양 오염도 검사를 통해서 계속 감시하는 것 그리고 이제 보건 사업을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뭐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하겠죠. 그다음 클린 주유소 제도. 이 클린 주유소는 이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 이중벽 탱크를 설치한 클린 주유소를 지정하여 뭐 이제 뭐 세금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걸 설치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현금적으로 결국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주유소들이 그런 거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양 환경 오염은 이 정도 하고 요 형성 평가 한번 풀어볼 시간 주고요.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 평가 봅시다. 다음 중 토양 오염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금속 토양 오염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 공장에 있는 이런 폐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다음 세제 우리가 맨날 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씻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산성비 토양을 산성화시킵니다. 방풍림을 조성하는 건 오히려 그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예가 되겠고요. 농약도 대표적으로 토양 오염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2번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오염된 흙을 교체하는 객토 이거 직접적으로 토양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정화하는 중금속 오염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화약 비료를 사용을 늘려서 토양 오염을 해결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화약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농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염된 물을 희석하여 토양을 정화하는 방법 희석법이고요. 공기를 주입하여 미생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도 방법 중에 있었죠.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았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뭐 제시하면 예시 답안을 보면 뭐 산림 복구, 방풍림 조성, 그다음에 계단식 경작, 그리고 윤작과 사이짓기. 요것도 토양 유실을 막는 방법이라는데 하여튼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것도 토양 유실을 뭐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느낌이 오죠. 그 산림 복구랑 방풍림 조성, 계단식 경작 이런 것들은 이제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